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런 음식에 이런 영양소 맞나요? 궁금한 게 있다면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순식간에 계산해서 달아드릴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 안 할 때는 먹고 싶은 음식 마음껏 먹으니까 큰 불편함 없이 지내셨을 거예요. 하지만 다이어트를 결심하고 식단을 조절하기 시작하면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나타납니다. 오늘 다뤄볼 문제는 변비입니다. 진짜 과장 안 하고 제가 화장실 못 간 최장 기간이 5주거든요. 군대 훈련소 갔을 때 막 세 사람 되겠다고 이러면서 식사량 엄청 줄이고 무리해서 식단 조절하다가 훈련소에 있는 5주 동안 화장실을 진짜 한 번도 못 갔습니다. 이거 진짜예요. 체중은 좀 내려가긴 했는데 화장실을 못 가니까 너무 답답하고 불편하고 심지어 좀 불안하기까지 하더라고요. 이제 와서 생각하면 진짜 그때 왜 그랬나 싶긴 한데 이번 영상으로 과거에 저처럼 다이어트 할 때마다 화장실 못 가게 되는 이유를 종결짓겠습니다. 물 좀 더 마셔보면 괜찮아지겠지, 또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이러고 방치하면 안 돼요. 이렇게 대책 없는 시도는 오히려 문제를 되게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다이어트 할 때는 컨디션, 그러니까 직접 느껴지는 컨디션이 되게 중요한데 이러면 다이어트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물리쳐야 할 하나의 적이 있다면 바로 잘못된 정보입니다. 오늘은 특히 식이섬유 섭취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한번 같이 물리쳐 보자고요. 우리 모두 장 활동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는 식이섬유를 잘 먹어야 한다고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얼마나 먹으면 좋은지 아는 사람은 제가 진짜 거의 만나보지 못했어요. 우선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나오는 식이섬유 충분 섭취량을 보면 남성 30g, 여성 20g으로 나옵니다.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오진 않으시죠? 우리가 보통 식이섬유 하면 야채, 채소 좀 먹으면 됐지 생각하잖아요. 그것들 중에 많이들 드시는 게 양상추, 토마토, 오이, 양파 이런 것들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로 충분 섭취량을 채우려면 이렇게 먹어야 됩니다. 토마토는 나름 괜찮아요. 1.1kg만 먹으면 돼요. 평범한 토마토 하나 무게가 170g 정도라고 하니까 대충 토마토 6개 먹으면 됩니다. 방울토마토 말고 그 큰 토마토요. 이제부터는 좀 심각해집니다. 근데 상대적으로는 아직까진 괜찮아요. 양상추는 1600g만 먹으면 되니까 3통 드시면 됩니다. 채우려면요. 그 다음이 양파인데 양파는 1800g 먹어야 식이섬유가 충족이 돼요. 적당한 크기의 양파가 120g 정도니까 중사이즈 양파 15개를 먹으면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 다음 오이는 좀 심각해요. 은근히 다이어트 할 때 야채로 오이 드시는 분도 많거든요. 계산상 4200g을 먹어야 되는데 이거는 못 먹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우리가 화장실 못 가게 됐던 이유가 섬유질이 진짜 풍부한 음식을 잘 몰랐기 때문인 거죠. 혹시나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 유명한 양배추도 1100g을 먹어야 돼요. 작은 거 기준 한 통을 먹어야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식이섬유가 진짜 풍부한 음식에 대해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야겠죠. 첫 번째는 약콩이라고 불리는 쥐눈이콩입니다. 말린 쥐눈이콩은 135g만 드셔도 남성 기준 식이섬유 충분 섭취량 전부가 충족됩니다. 여성분들은 이거에 3분의 2만 드셔도 아주 충분하겠죠. 두 번째는 서리태예요. 제가 계산해보니까 140g만 먹으면 충족이 됩니다. 오이랑 비교하면 30배 무게 차이가 나는 거죠. 세 번째는 보리입니다. 보리밥 할 때 그 보리요. 쌀 기준 240g만 먹으면 되는데 이건 밥 기준 360g 정도가 되겠네요. 두 공기가 조금 안 되는 양입니다. 이 밖에 통밀과 강낭콩, 병아리콩 같은 거에도 식이섬유가 많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는 이런 영양소는 이런 음식에 풍부해 정도만 말하지 정확한 수치를 말하는 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정확한 수치와 함께 우리가 식이섬유를 얼마나 먹으면 좋은지, 그리고 식이섬유를 그렇게 먹기 위해서는 어떤 음식을 먹으면 좋은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나눈 식이섬유에 대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이제 물도 충분히 마시고 좋은 발효식품까지 양껏 드시면서 화장실 잘 가는 컨디션 좋은 다이어트를 실현하시길 바랍니다. 이 정도만 알아도 앞으로 평생 다이어트 할 때 변비로 인한 불편함을 겪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뿐만 아니라 이런 거를 이제 바탕으로 해서 좀 더 즐거운 다이어트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변비는 다이어트의 부작용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이 균형을 되찾을 수 있게 하는 신호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다이어트 하다가 이런 부작용을 겪고 계셨다면 오늘 영상을 떠올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건강 생활 습관을 통해서 진짜 건강과 다이어트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여러분은 실천에 옮기기만 하시면 됩니다.
작은 행동으로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그 작지만 중요한 행동에 대해서 많이 다루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제 채널을 구독하시고 식단 관리 전문가가 되어보세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런 음식에 이런 영양소 맞나요? 궁금한 게 있다면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정도는 순식간에 계산해서 달아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